옆 사람한테 놓고 그 촛불 안 들으려고 하면 지져버리고 불을 찌르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론도 검사도 판사도 보세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윤석열은 언제 구속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잘 되면 1년 아니고 잘 안 되면 뭐 6년 후쯤 구속되겠죠? 네. 형 그런 얘기 1년 안에 구속되길 바랍니다. 뭘? 잘했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다 주진우 꼬임에 넘어가서 이런 영화 만들고 네. 있습니다. 저는 형의 사주를 받았을 뿐이에요. 진짜로. 저는 순진해요. 시끄러. 네. 저는 이런 생각 없어요. 아이고 많이 울었다고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신 분들 좀 있으시죠? 저희가 좀 체류가스 주입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힘든 점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무엇보다도 뭐 신경 많이 썼던 거는 이 인터뷰 대상자들 섭외였습니다. 시민 인터뷰도 뭐 쉽지 않았지만 특히 정치인들, 특히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주진우 기자의 인맥과 이 강압으로 많이 끌어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누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누가가 아니라 기획과 찍고 만들고 저희는요 기획을 했는데 이런 촛불 영화를 만들어보자는 기획은 형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거 네. 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초반에 섭외하고 찍고 기획 구성하는 거는 저의 몫이었고 편집하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후반부 중후반부부터는 형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김희성 감독하고 저희들하고 전혀 거의 생각이 일치해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어려움은 정말 많았는데 김희성 감독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너무 좋았습니다. 존경심이 뿜뿜 생겼어요. 저희는 진짜 마음 잘 맞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힘듭니다, 사실. 사실 영화 잘 만들어졌죠.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 말라고 한 번만 하자.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 돈과 권력에서 자꾸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조중동 통해서 기사 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인 매체에서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지 않았어요. 요새 막 하얘지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구성 만드는 것보다 지금 요새 이제 배급 이제 예매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희들뿐 아니라 지금 이게 너무 정치의 계절이라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매일매일. 근데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좀 느긋하게 마음 가지시고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서로 대화 많이 나누시고 네. 저희 영화도 좀 많이 봐주시고 아까 주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가슴속에 촛불 하나씩 켜고 3월 9일날 투표하는 날까지 느긋하게 끈질기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라고. 극장 잡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도 있으신지요? 선거 전에. 저희가 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영화에 투자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저희 지인들도 있고. 우리도 살아야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합니다. 첫째, 완전 망했다. 에이 몰라 그러고 확 풀어버리는 경우와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본전은 돌려줬으니까 우리 가능한 많은 사람이 목에 풀자. 두 번째 경우가 존재하는데 빨리 두 번째 경우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빨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좀 웃음을 웃긴 부분도 있죠. 네. 어떤 후보 하나 나오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있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럼 어떤 부분은 좀 울컥하기도 했습니까? 영화가 짧아서 아쉬웠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셨는데 아, 네. 저 영화 그렇게 짧은 1시간 반이니까 아주 짧은 영화는 짧아서.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중에는 잘 만들었나 봐. 시간이 잘 가셨나 봐. 괜찮았습니까? 짧았다니 감사합니다. 이지우님은 춘천의 상영관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춘천의 극장에다 전화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막 졸라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불은 지르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두 분은 구속인가요? 저는 아닙니다. 주진우는 모르겠지만 제가 뭘 했다고. 저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디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출연자들 출연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거기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념품 드리는 양말 거 뭐 했습니다. 손수건 뭐 그런 거. 넷플릭스에는 개봉 안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넷플릭스에 저희 영화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요. 네.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에다가 이 영화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다고 그 올리는 데가 있거든요. 넷플릭스 들어가시면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셔서 약간 안 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좀 당황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계속 하시면은 안 사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넷플릭스 없어서 더 높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촛불 때는 못 나갔어요. 일하고 있었는데 TV로 보던 게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로 보니까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살아온 것 같네요. 영화 티켓이라도 끊어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빛이 덜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투표는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됐냐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때 저랑 주진우 기자랑 같이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 같이 그때 진행을 괜찮았어요. 했어요. 스트레이트 제일 좋았죠. 요번에 진짜 너무 안 좋았죠. 아무튼 같이 호흡도 잘 맞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아침에 무슨 라디오 무슨 털 많은 사람 하는 라디오에 우상호 그때 2018년도에 우상호 의원이 나와서 탄핵 때 뒷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상호 탄핵 얘기 너무 재밌는데 우리 그거 좀 뭐 해보자. 형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형님 추미애 탄핵은 더 재밌습니다. 박지원의 촛불은 더 재밌고요. 정세균의 촛불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심상정은 어떻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재밌게도 촛불 집회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압니다. 얘기했더니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러면서 주인공이죠.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시민, 우리들, 여러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남겨놨겠다,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사적 사건이잖아요. 전 세계 혁명사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성공한 피 한 방울 안 흘린 그런 집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만들었겠지 생각했어요. 형,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물하고 싶죠. 힘들어요. 윤석열 씨는 저 때도 항상 쪽벌로 앉았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신체공학적.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인터뷰하고 촬영할 때 몰랐어요. 뭐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면 그때 저도 팬심이 충만했고 그때 저런 나의 영웅이었고 윤석열 씨. 그땐 사람이었어. 그래서 저분을 내가 인터뷰하게 되다니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쩍 벌리고 앉아서 고개를 흔들고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지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그때는 뭘 정했습니다. 넷플릭스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후에 우선은 국내 OTT들의 아마 극장 상영 다음에는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열리면 네, 그때도 또 많이 아마 보시겠죠. 다들 좀 대선 전에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극장 상영도 중요하지만 많이 보시게. 극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국내 OTT로 넘겨서 여러분들 댁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 좋았다는 문자를 너무 많이 주셨네요. 인사치레로 하시는 거죠? 만약에 진짜 좋으셨으면 오늘 가서 어디 좀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SNS에 쓰셔도 네, 안 잡아먹습니다. 네, 두 감사합니다. 분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촛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촛불의 의미 말씀해 주시죠. 영화를 보셨죠? 네, 영화를 보시죠.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사회, 이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주인공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여러분이 느낀 촛불에 대한 감정, 나의 촛불, 이 영화를 본 감정, 이게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상기해봤으면 하는 게 저희의 촛불에 대한. 저는 촛불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폭동이 네.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죠. 아니면 총칼로 진압당하거나 그렇죠. 피를 흘리거나. 프랑스에서는 모이면 루이비통 털어버려요. 맞아요. 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도 뉴욕에서도 그래요. 몇만 명만 모이면 바로 폭동하고 연결되는데 우리는 한 방울의 피도 없이 뭐 한 장의 유리창도 안 깨지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무능하다고 생각한 대통령을 우리 끌어내렸잖아요. 이거는 뭐 진짜 국뽕이죠, 국뽕. 세계 역사에도 없던 일이죠. 네. 그리고 그걸 계기로 그 이후로 정말 그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희가 이런 영화를 만들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마음속에 촛불 하나씩 켜둬야 됩니다. 촛불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뭘 검증하겠다, 뭘 하겠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요. 그 적폐를 잡으러 가는데 검사가 걔네들하고 손잡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탄핵을 당했던 사람들이 적폐들이 나와가지고 민주주의 얘기하고 법치주의 얘기하고 약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촛불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투표 전에 나의 촛불 부는 거고 나의 촛불을 옆에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영화계 최초로 국회에서 촬영도 하셨는데 국회 시사회 추진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옆 관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분들이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은 촛불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진짜요. 민주당 의원들도요.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깨어있고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원치 않아요. 민주당도 그래요. 무대 인사는 부산, 대구에서 계획 중이시던데 그 두 곳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2일 날 부산, 13일 대구 무대 인사가 있습니다. 네. 네. 가면 괜찮을까요? 형, 나 선거 때만 가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래요. 원래 영화 보통 지방에 무대 인사 가면 부산하고 대구를 갑니다. 그쪽이 인구도 많고 극장도 많아서 거기만 딱 가요. 다른 데를 잘 안 가요. 광주를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광주 분들이 되게 이렇게 소외감 많이 느끼시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 주는 광주와 대전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곳을 정한 이유는 별다른 게 없고 그냥 보통 저희가 지방 무대 인사 가면 거기 많이 가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아무리 적은 분들이 모여도 저희가 좀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촛불 영화를 많이 봐주시고 그 끝나고 나서 나의 촛불은 어땠어? 너는 어땠니? 어떤 생각이 들었니? 이런 얘기 많이 나누고 싶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여러분 찾아뵙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월화 이번 주 예매에 따라서 저희들은 한꺼번에 어떻습니다. 프로더님 아닌가? 프로더님께서 김희성님 실제로 많이 부드러우시네요. 무섭고 세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잘못 보셨습니다. 광화문에서 총 맞고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니 나중에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좀 있었죠. 그런 거를 계획하는 계엄령 그런 일이 있었죠. 범죄가 드러난 박영수, 유석열은 뺐어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전에 그랬던 이랬던 그분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 여기서 또 많이 느끼는 분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영화예요. 예술의 영역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맘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정말 지금과 전혀 180도 다른 윤석열을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 사료적으로도 이거는 좀 남겨놓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시위와 비교할 때 홍콩 시위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때도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갔어요. 떠드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떠들면 신경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 우리나라는 그런 독재자들도 사람들 떠드는 걸 이렇게 되게 불편해해요.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많은 사람이 떠들면 그냥 항복을 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역사가 되게 많았어요. 4.19도 그랬고 60대도 그랬고 물론 안 그랬던 비극적인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 좀 묘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상하지만 소위 힘을 가진 권력자들도 우리나라 좀 이상해요. 그래서 때로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콩은 정말 철벽이었어요. 네. 광주를 겪었고 또 87년에 민주화의 고문을 겪었고 그리고 무수한 광우병 때도 있었고 무수한 실패가 아니었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촛불혁명이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돼 있는데 성공한 줄 알았죠. 박정희 시대가 끝난 줄만 알았죠.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손 엄지청님께서 주 기자님 이렇게 할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활동이 뜸하신 것 같네요. 자주 봬요 얘기하는데 아니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5시 5분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해서 같이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8시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계속해서 저는 제 목소리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 촛불 때 유모차 탔던 아이와 같이 잘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모차 탔던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만 남기고 가셨나?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이 또 텀블벅 후원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의경을 블라인드 처리한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 청년이 좀 뭔가 두려움을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개되는 걸 두려워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인터뷰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예.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아직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뷰가 뭐라고 그냥 촛불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건데 그런데도 그걸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치검사들이 잡으려고 해서 해외로 도망갔었어요. 갔다 왔더니 수갑 붙여가지고 구속영장을 지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살인사건을 경찰이 이런 증거가 많은데도 제대로 수사 안 했다. 좀 이상하다. 한마디로 구속영장을 쳤어요. 이게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얘나 쟤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히 달라요. 이후에 어떤 작품을 하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작품이 저의 은퇴작입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아이, 진짜 힘들어. 저도 감독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감독님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모든 영화 관계인들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막 늙어요. 이렇게 늙진 않았었는데. 손익분기점은 관객 몇만인가요? 물어보셨는데 공식적으로 저희의 답변은 1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이 넣. 10만으로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100만이 목표입니다. 100만이 보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 해적도 겨우 100만 넘었어. 그래도 해적보다 뭐가 못해 우리가. 재미가 떨어져, 의미가 없어, 또 뭐 어때 해적이. 죄송합니다.
미안해서 추미애 대표 왠지 영화에서 얄밉게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때 몸이 편찮으셨어요. 아팠는데 컨디션이 진짜 안 좋으셨어요. 아팠는데 네. 나와서 되게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그 탄핵을 이끈 민주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과거에 또 많은 또 아픔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아팠어요. 아팠는데 담담히 과거에 대해서 꺼내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때 편찮으셨는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제일 오래 해주셨고요. 제일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아팠어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투자자 전혀 없이 두 분 주머니를 털어서 전부 만드신 건가요? 저희 주머니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네. 제 지인들도 좀 투자를 했고 네. 그리고 투자 회사도 조금 같이 일부분 다른 투자 회사에서 같이 투자해준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좀 복잡합니다. 관계는 네. 열심히 벌어서 갚아줘야죠. 네. 다른 날에도 영화관에 감독님들이 나타나시나요? 저희가 영화관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는 일정을 계속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 뭐 주기자나 저희 그 SNS 통해서 계속 공지를 하고 있고 저희 공식 사이트에서도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습적으로 아무데나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 많이 하고 네. 같이 영화 보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몇 학년이에요? 네. 녹색. 미안해. 아저씨가 잘못했어. 잘 보셨어요? 아, 부끄러워라. 나도 부끄럽네. 미안해. 아저씨가 잘못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그 윤석열이 좋게 보인다고 그래서 영화 권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영화를 다 똑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럴 수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 가서 뺨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인지 그 방식은 다를 수 있고 영화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얼마나 효과적일까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어떤 모습을 넣을까 말까 그런데 그때 검사 윤석열의 얼굴과 지금 정치인 윤석열 저는 정치인 윤석열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지금도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얼굴이 변한 거 표정이 변한 것만 봐도 굉장히 그걸로 의미 있어 하는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세요. 출연진